이제부터 테슬라 오너들은 한 번만 하기로 약속해요. 한 번. 네, 안녕하세요, 도입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테슬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드디어 떴습니다. 일단 이비카2에도 떴고 즈카3에도 떴네요. 참고로 이비카는 노이비의 차란 뜻이고 즈카는 리즈의 차라는 건데, 저는 테슬라 제 명의로 두 번째 차를 샀고, 네, 리즈 명의로는 세 번째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테슬라 차 중에서 엔트리 차량은 다 이비카고요. 그래도 조금 옵션이 있거나 좀 고급 사양인 차는 다 리즈카였습니다.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릴리즈 노트 한번 볼까요? 2022.44.25 버전, 바로 크리스마스 업데이트죠. 네, 직접 한번 가서 업데이트하고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집 앞에서 입을 때는 깔깔이가 최고죠. 지금 찍고 있는 이 핸드폰으로 와이파이 테더링을 물려놨기 때문에 둘 다 지금 다운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가까이 있으면 같이 다운을 받겠죠. 데이터가 살살 녹고 있습니다. 네, 뭐 열심히 다운받고 있네요. 50% 아마 이쯤에서 항상 다운로드가 갑자기 멈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래 50%쯤 하면 멈춥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원래 멈추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다시 다운받아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이 상태에서 왜 다운로드가 안 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걱정하실 필요 없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거의 다 다운이 되고 있네요. 네, S랑 Y랑 거의 동시에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습니다. 동시에 업데이트를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고 업데이트 설치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그 시간까지 걸린 시간이 진짜 신기하게도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 Y와 밖에 있는 테슬라 모델 S가 똑같았습니다. 자, 일단 모델 Y 설치, 여기 누르면은 네, 바로 설치가 되죠. 자, 업데이트 지금 설치. 네, 됐죠? 바로 업데이트가 시작되겠습니다. 앱을 업데이트 했는데 연간 충전 통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제가 3월 달에 인수했던 모델 S고, 또 지금 보시는 것은 모델 Y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수차에서 충전했습니다. 저는 뭐 서울 사람도 아니고 경기도민인데, 뭐 이 정도로 슈퍼차저에서 충전을 해도 딱히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집에도 물론 충전기가 있는데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다 통계로 나오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슈퍼차저 무료 마일리지가 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저를 좀 예전에 추천해 주셔가지고 덕을 좀 봤는데, 다시 한번 이 점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케이, 땡큐. 네, 드디어 화면이 켜지고 있습니다. 애견 모드로 내부 감시하는 게 된다고 하는데, 미리 예약해서 틀 수 있다 10분 전에. 그리고 실내 온도 조절, 자동 실내 온도를 유지하며 실내 온도 조절 팝업의 팬 강도 선택해서 해볼까요? 네, 자동인 상태에서 팬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거 되게 좋네요. 네, 그렇죠. 저 자동일 때도 로우로 해서 또는 미디움으로 해서 작동하게 할 수 있다. 괜찮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자동 방향 지시 등. 이제 가끔씩 이제 전화 통화하다가 차량으로 연결이 되면 바뀌는 경우가 있죠. 맞죠? 연결이 자동으로. 근데 이게 그냥 확인 요청을 하겠다 이 뜻인 것 같습니다. 연락처 조회, 미디어 컨트롤, 이게 사실 또 많은 분들이 되게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은 이쪽으로 지금 옮겨진 게 보이죠? 네, 오디오가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전에는 이렇게 쭉 길게 나왔었는데 이쪽으로 옮겨진 거, 이거는 굉장히 큰 발전이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 UI 뎁스가 커진 거에 대해서, 테슬라 업데이트에 대해 제가 비판적으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어지간해서 테슬라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저는 비교적 만족했었거든요, 항상. 근데 그 점은 참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이런 노력들은 다시 좀 원상복귀되는 모습이라 바람직한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바일 앱에서 배기가스 테스트, 네, 그렇고 레인보우 로드, 이스터에그에서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노래 안 나오고 막 그런 거 안 하더라도 레인보우 로드 나올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 한번 가볼까요? S 도시다 업데이트가 완료가 됐네요. 약간 다른 게 있나? 한번 볼게요. 오토 프리젠트 도어 핸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이제 키퍼 같은 가까이 가면은 오데레스 같은 경우는 창문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거가 집에서는 제외하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앞에서 깔짝깔짝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문이 열려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핸들 나오는 것 때문에 비활성화하는 기능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모델 S만 를 위한 업데이트가 떴네요. 결과적으로 그 인터페이스는 뭐 S 같은 경우는 바뀐 게 없습니다.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가 진짜 없는 것이 Y와 다르게 이 SX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여기 위에 LTE나 블루투스 조건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옛날 그대로 유지하니까 좋긴 좋은데 또 어떻게 보면 좀 무관심하다는 생각도 좀 들 때도 있어요. 오늘은 캠핑을 안 갔기 때문에 쭉 쉬다가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주말에 또 이제 가끔씩 캠핑도 쉬고 해야 또 이제 리즈도 좀 쉴 시간이 있고, 캠핑도 사실은 뭐 굉장히 즐거운 일이지만 그래도 가끔씩 또 쉬어줘야 또 주말에 정리할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쉬다가 밤에 돼서 나왔습니다. 지금 어디를 가냐면요, 동탄 야호 캠핑 길 안내. 리즈가 또 캠핑 안 간다고 아쉬워할까봐 가도 되지? 자, 지금 고속도로를 타면서 가고 있는데 오토파일럿을 한번 실행시켜볼까요? 레인보우 로드가 이제 예전에는 4번 눌러서 막 노래 나오는 거, 그게 나오면서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오토파일럿일 때는 레인보우 로드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어때요, 느낌이? 별론데요. 레인보우 로드 안녕. 근데 이 기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차선 변경 기능. 일단 오토파일럿 끌게요. 깜빡이를 이게 완전히 하면은 깜빡이가 계속 작동하죠. 그거 말고 살짝 탭하면 3번 작동하는 거 아시죠? 그거를 한번 이제 오른쪽 차선으로 천방향할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안 꺼져요 이제, 그죠? 안 꺼지죠? 네. 옛날에는 살짝만 했을 때에 3번 작동하고 꺼졌잖아요. 왼쪽으로. 자, 둘 셋. 안 꺼지죠? 그런데 제가 차선 변경을 해요. 제가 안 건드렸어요. 깜빡이 돌아오면 꺼져요. 밀씨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예전에는 반 깜빡이를 하면은 3번 깜빡이고 꺼졌잖아요. 맞죠? 네. 반 깜빡이 하나 둘 셋 하고 꺼져야 돼요 원래, 그죠? 근데 꺼지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해요. 그 다음에 안 건드리면 꺼진다고요. 테슬라 비전, 즉 테슬라 카메라가 차선을 읽고 제가 반 깜빡이를 해도 차선 변경이 완료가 되면은 알아서 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 깜빡이 진짜 많이 쓰겠죠, 그죠? 네. 이게 오토파일럿을 장착한, 그러니까 FSD나 EAP가 있는, 그래서 차선 변경, 자동 차선 변경이 적용되는 차량 같은 경우에도 자동으로 깜빡이가 꺼졌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람이 차선 변경을 직접 할 때, 그럴 때도 이 기능이 적용이 된 겁니다. 굉장히 수월하겠죠? 자, 완전 깜빡이라면 볼게요. 완전 깜빡이. 자, 완전 깜빡이로 이제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반이 아니라 완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가고 있죠. 그 상태에서 보고 제가 설명을 해요. 꺼지죠? 똑같아요. 반 깜빡이나 완전 깜빡이나 이제 완전히 작동을 하고 꺼지는데, 이건 뭐가 똑같은 거 아니냐 하겠지만 아니죠. 예전에는 완전 깜빡이를 작동한 다음에 완전하게 이제 좌회전을 하거나 우회전이나 유턴을 하면 자동으로 꺼지죠. 스티어링 휠에 조향각을 자동으로 인지하고, 아, 얘가 이제 차선 변경이 끝났구나 라고 인지했을 때만 꺼지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테슬라 비전이 차선을 인지해서 그 차선을 따라서 갈 때에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추월 차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짜 안 해도 돼요. 자, 일단은 제가 깜빡이를 반만 해볼게요. 반만 해도, 자, 3번 하고 꺼지지 않고, 저 지금 안 건드리고 있어요. 3번 하고 꺼지지 않고 계속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그러다가 추월을 해보겠습니다. 갑니다. 가면 깜빡이가 자동으로 꺼지죠. 왼쪽 깜빡이를 제가 지금 내렸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고
깜빡이를 컬러 안 건드렸는데 꺼졌지 않아서 사용 게 완료되니까 다시 한번 이제 오른쪽으로 깜빡이 넣어볼게요. 자 넣고 변경해 보겠습니다. 컬러만 안 건드리지만 변경이 완료되자마자 꺼지죠.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깜빡이를 주는 것이 한 번만 하면 돼요. 다시 끄는 동작을 아예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제 예전에도 됐다, 스티어링이 조향각으로 돌아가면 됐다 그랬잖아요. 사실 그거 써보신데 알겠지만은 에러가 있는 경우 많죠. 꺼지지 않아야 되는데 꺼질 때도 있죠. 운전해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그럼 다시 이제 자꾸 다시 깜빡이 켜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테슬라 오너들은 한 번만 하기로 약속해요. 한 번. 저희 노이비톡에서 맨날 그 반깜빡이를 키면 3번만 작동하고 꺼지는 것에 불만이 굉장히 많은 분이 계셨습니다. 타종님이라고 계시는데 맨날 그 얘기하는 거예요. 5번이 해야 된다, 7번이 돼야 된다, 막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저는 5번 싫거든요. 이 해결 방법을 테슬라는 이렇게 해결하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미희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네. 일반 도로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시내 도로에서도요. 자, 볼까요? 깜빡이 켰어요. 자, 안 건드리는데 꺼져요. 또 안 건드리는데 완료되면 꺼져요. 좋죠? 이거 더 편해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오토파일럿이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좋고, 저는 당연코 이번 크리스마스 업데이트에서 가장 핵심 기능은 이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작년에 뭐 소닉 게임 아시죠? 그런 거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소닉 게임 저 한 번도 안 했어요, 사실. 네. 훨씬 더 현실적으로 운전에 도움이 되는 기능이라서 기믹이 아니다. 예전에는 좀 재미삼아 하는 기믹 같은 게 좀 있었는데 이건 기믹이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좋네요. 지금 제가 여기 보면 차선이 지금 이제 이렇게 경로가 나오잖아요. 예전하고 약간 가시성이 다르죠? 네. 훨씬 보기 좋죠? 그리고 이 아래 이게 원래 같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네. 이게 훨씬 더 사실 저는 예전에 어땠는지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지금 것이 참 좋네요. 그리고 이게 약간 좀 진짜 그 잘 작동하고 있는 핸드폰 내비게이션의 인터페이스랑 비슷하지 않았나요? 예전에 그렇게 안 됐었나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나십니까?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그죠? 이 뭔 개! 옛날 모델 3 처음 샀을 때 여기 쪽에서 이렇게 옮기는 게 있어요. 기억 안 나세요? 네. 새롭지 않겠네요, 이게? 새롭죠? 새로워요? 이렇게 올리면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소스를 바꾸면은 스포티파이를 누르고 또 최근 항목을 보면은 이렇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나오고요. 이렇게 해놓고 플레이할 수도 있어요. 훨씬 더 이쪽에 있으니까 편하기도 하고 괜찮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현재 그 주행 거리계 누르면은 주행 거리 걔가 바로 나오고, 또 이 상태에서 누르면 바로 PSI 메뉴로 나옵니다. 결론을 좀 내리면 사실 이번 업데이트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애플 뮤직이 들어간다든지 뭐 줌이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랬으면 좋았겠지만은 결국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업데이트가 적용이 됐습니다. 조금 아쉽긴 한데요. 그런데 그 이번 크리스마스 업데이트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좋은 업데이트가 뭐냐, 여기 보이는 이 레인보우 업데이트일 수도 있지만 그와 별개로 가장 좋았던 건 역시 이 깜빡이 뭐라고 하지 이거를? 무슨 짓이등이라고 하지? 아니 뭐라고 하더라 이거를? 그 용어가 기억 안 나네? 방향? 방향지시등. 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모든 걸 기억 못하게 되는 때가 오는 게 아닐까요? 제가 갑자기 걱정이 되는데, 방향지시등에 관련된 업데이트가 저는 이건 과히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자동차에서도 이렇게 바뀌려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깜빡이를 켰다가 수동으로만 깜빡이를 꺼야 됐었던 때부터 저는 운전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자동으로 바뀌었을 때에 사실은 마냥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제 기억에. 특히 이제 반깜빡이 같은 경우는 저는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안 쓰게 되는 기능이었거든요. 그런데 테슬라가 또다시 한번 이 방향지시 등에 대한 혁신을 이뤄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차선을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가 없는 자동차가 이제 없잖아요, 신형 자동차 중에서는. 그런데 이것을 방향지시 등에 대한 혁신으로 새롭게 갱신한 OTA로 구현한 테슬라 역시 진짜 다시 한번 또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여러분들께 도움드리는 정보를 노력하는 노입이고요. 행복한 연말 되도록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그러니까 사실 그 차선 변경 할 때 방향지시 등이 그 에러가 휴먼 에러가 날 때가 많잖아요. 전화 들었습니까? 깜빡이를 켰을 때 켰다가 잘못 방향지시 등 해가지고 막 반대쪽으로 했는데 또 막 반대쪽으로 갔다가 막 계속 아유 막 이러다가 막 위아래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막 아우 막 이러면서 밖에서 보면 깜빡이가 막 어디서 갔다 왔지 어디서 갔다 왔지 막 불 들어오는 그런 경우, 그렇게 했던 경험 다들 있지 않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안 돼!